민주당은 언론의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 상정한다면 1, 2버스는 물론이고 그 후에 이어지는 모든 후속 절차에서 국민의힘은 법적 투쟁은 물론이고 정치적 투쟁도 반드시 해나갈 것입니다. 언론개혁과 가짜뉴스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구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끄피우는데 야당도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뭘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네, 첫 주제 언론중재법 운명은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집권 여당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먼저 여쭤볼게요. 현재 여당의 이 분위기는 뭡니까? 이번 달 안에 상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오늘과 내일? 기본적으로는 아마 원칙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달 내 처리한다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당내에서 좀 이제 뭐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강행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일방독주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청와대 쪽에서도 좀 우려를 표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만 큰 원칙에 보면 일단 원칙대로 처리한다 방침인데 아마 오늘 뭐 의총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마 다수는 좀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아마 소수 의견이 조금 좀 더 절차적으로 야당이나 시민단체 의견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처리를 하려고 하겠죠. 예, 처리도 뭐 지금 180석 가까운 민주당의 의석수로 봐서는 뭐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것이 민심의 여론 동향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가 굉장히 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특히 이게 뭐 아시다시피 언론단체뿐만이 아니라 경실련이나 민변 모두가 지금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의당하고 국민의당 야권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단독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가 됐을 때 예. 결과적으로 그 역풍은 민주당이 온전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언론을 묶으려고 하는 언론 재갈 그리고 언론 독재법 이런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자승자박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대부분의 이슈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보냐 보수냐 진영 논리로 많이 판단돼 왔잖아요. 그래서 뭐 탈진실의 시대다라고 얘기까지 있었는데 언론중재법의 경우에는 뭐 제가 언론이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진보의 가장 원내 정당 중에 좌측에 있다고는 정의당에서도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자유언론 실천연대랄지 어떤 원로 뭐 언론 자유를 위해서 힘써왔던 분들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이렇게 강행하는 배경에 또 뭐가 있습니까? 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언론 자유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아시아에서 항상 뭐 수위를 다투고 있죠. 예. 근데 언론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낮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언론에 나와서 제가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굉장히 우리 괜찮습니다. 뭐 듣기 싫어하는 기로 시작하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제가 보기에는 모든 보도의 한 99% 이상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도를 해요. 하지만 이 법에 찬성 반대를 물었을 때는 물론 이제 묻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저는 그게 아마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고요. 저도 뭐 일선에 변호사를 하면서 언론과 관련된 뭐 중재위도 많이 가보고 재판도 많이 가보거든요. 근데 현행법 체계에서 보면 어떤 보도가 잘못됐을 때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 중재위 가면 보상 거의 없고요. 예. 정정보도 한 줄 정도 해줘요. 근데 이미 언론에 막 다 나가버렸고 나중에 이제 정정보도는 한 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 받을 때도 보면 저 뭐 주로 이제 큰 언론사를 상대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선심 써듯이 해요. 잘못이 없는데 그냥 중재위에서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한다 이 정도이라서 사실은 언론이 보도 나간 다음에 구제하는 방법이 현행법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뭐 법적으로 하는 거는 당사자한테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언론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죠.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재갈물리고 억압하고 나쁜 악영향을 미쳐서 탄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이 지금의 행태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특히 민주당이 그렇게 언론의 자유들을 목소리 높여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근데 문 대통령은 지금 입을 다물고 이것은 국회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면서 뒤로 좀 빠져 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것이 악용될 소지, 그리고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 부분이 더 오히려 높은 가치로 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언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치유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현 변호사님 더 잘 알겠지만 이미 형법에서 그것을 명예훼손에 대한 예. 여러 가지, 또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이 과중 처벌이 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밀어붙이기 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를 통하지 않고 간다는 것 자체가 또 오히려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 예.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형사 비범죄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거고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근데 이제 현행 민사 제도에서는 고의 과실이에요. 일반적인 과실인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고의 중과실인 경우만이라는 거예요. 물론 추정 규정이 있지만 그냥과 중과실과 과실은 차이가 근데 뭔가요? 법적으로는 중과실을 거의 고의에 가까운 걸로 봐요. 그러니까 형사법적으로 과실은 실수고 중과실은 알았는데도 억지로 하는 게 중과실 그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네. 현행 그 판례에서는 고의에 준할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형사처벌 받을 정도라야만이 중과실이 인정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서 이게 형사처벌을 받아야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맹점인데, 예.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언론을 탄압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중과실인지 과실인지 고의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판례로서 이거는 결국에 소송을 들어가서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려야만 그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그것을 쌓여야 된다는 악용하면서 계속 소송을 제기하거나 언론을 가지고 결국에는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실제로 근데요, 이제 고의 과실이라는 거는 법에서 항상 쓰이는 것이고, 그다음 중과실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고의 중과실로 허위 조작까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위라는 거는 팩트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조작이라는 건 거기에 어느 공식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과실에 허위 조작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은 굉장히 적용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우리 아시다시피 뭐 정치인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빠졌잖아요. 공익 목적도 빠졌기 근데 이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엔 이 법이 과거로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요. 우리가 2016년 10월로 돌아가면 최서원 씨는 적용이 안 돼요. 그때는 최순실 씨로 불렸죠. 적용이 안 돼서 일단 소송을 걸으면, 저희 같은 경우 태블릿 PC가 있었지만 소송을 걸면 지금도 끝난다 제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몇몇 극우 인사들이 또 소송을 걸어서 걸려 있었는데, 징벌적 배상제로 간다면은 일단 무죄 판단을 받더라도 여러 소송이 걸려서 결론 날 때까지는 아주 피곤해지고 그럼요.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되겠죠. 이제 그런 우려들이 사실 여러 군데서 제기한 그렇죠. 우려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든지 뭐 아까 말씀처럼 이제 언론 뭐 단체들도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언론의 어떤 감시 기능이라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지금 우리 뭐 태블릿 PC 사건 같은 거 직접 한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법이 있거나 없거나 할 분들은 해요. 근데 이 법이 적용되는 거는 현재 법보다는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범위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 부작용은 저는 뭐 당연히 줄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단순히 이거를 현재와 같이 그냥 자율적인 기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언론 중재이거든요. 언론 중재에서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 가는 거잖아요. 현재 제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제도는 없어요, 사실상. 예. 그다음에 뭐 근데 이걸로는 제가 보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배상 뭐 대부분 저도 많이 받아보면 법원 가도 사실은 한 500 정도예요. 300이나 많아요. 500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이라는 피해는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배상받는 거는 300에서 500 정도인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 비용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은 실의가 없다고 봐요. 이 제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모든 진실에 대한 시작 자체가 의혹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탐사 취재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그것이 확인되는 과정 속에서 또 자정 기능이나 여러 가지 순기능 속에서 그것이 팩트로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시작 자체에 대한 의혹 자체를 주눅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만약에 문제 제기했을 때 소송이 들어와서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이 기자 정신이라고 하는 것, 회사에 대한 피해 부담으로 인해서 기자는 그 속해 있는 또
그 언론사에 속해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거처럼 자유롭게 기자 정신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보다도 주장해왔던 민주당이 이것을 이렇게 끝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언론단체나 지금 뭐 아시다시피 언론의 선배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조차도 그것을 왜 이렇게 강행을 하는지 결국에는 이 정권 말기에 와서 그것에 대한 이유가 좀 합당하지 않다라는 측면의 오해를 사는 겁니다. 예. 제가 가지고 논쟁을 해서 죄송한데요. 실제로 이 뭐 재판이나 들어가 보면 반대 취재를 했으니까 취재를 열심히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반대 뭐 반박론도 듣고 아니면 다른 취재를 했을 경우는 거의 면책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본인이 취재를 안 하고 다른 기사를 그대로 베꼈을 경우, 그다음에 상대방의 반박을 안 들었을 경우, 아니면 반대 요지를 안 들었을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 문제되고 사실은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제목 장사예요. 그러니까 제목과 내용이 관계가 없을 때 이게 사실은 중재위나 법원에 가면 구제가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사는 우리가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거의 제목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막상 재판을 가면 제목이나 기사나 그냥 한 줄이에요. 우리가 그 서면으로 낼 때는. 그러면 중재위나 재판에서 아니 이거 제목은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내용에는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렇게 가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중재에도 그 제목 부분이 다른 경우에 들어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기류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목을 굉장히 어찌 보면 실제 취재 내용과 관계없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거든요. 그런 관행을 제가 보기엔 좀 이번에 고칠 필요가 있다고 그걸 이제 봅니다. 언론계에 있는 제가 네.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게 이제 어뷰징이라고 하는 건데 어뷰징, 예. 어뷰징이라고 하는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클릭수를 높여서 거기에서 인지도를 높이거나 또는 매출이 도움이 되는 그런 매체들도 또 있습니다. 이제 포털이 모두 뉴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근택 대변인 말대로라면 거기에 집중을 두다가 정말 탐사 보도나 이런 것들을 막는 정말 권력의 의혹 취재를 막는 그런 그러니까 그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저 말고 다른 데서 두 분이 다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시는 팩트 체크를 언론이 정확하게 지금 하고 본인이 취재를 해서 예. 반론을 듣고 이런 경우에는 가능성이 다 면책이 없어요. 된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면책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고 다른 언론사에 쓴 거를 그대로 베껴 쓰거나 본인이 취재를 안 한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최근에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그런 온라인 거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제목을 굉장히 어찌 보면 세게 뽑는단 말이에요. 실제 내용과 관계없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언론중재법의 그 내용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뭐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언론이 갖고 있는 폭력성이라는 예.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그것을 또 동의하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나쁜 의도로 그것을 악용하는 측면에 일부 언론사들도 있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로 이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기자 정신에 대해서 오히려 침해되거나 압박하는 이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저는 그 두 가지의 경중을 따진다 보면 헌법 가치로서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더 중요한 가치다. 예.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이 여지껏 주장해 왔는데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지 그러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시민단체나 언론단체들을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정해 나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 일단 뭐 두 분이 의견은 다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보면 만일 절차적인 걸 좀 짚고 넘어갈게요. 만일에 8월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나 내일 민주당이 이 법을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해도 9월 되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니 필리버스터는 끝나고 9월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해서 바로 표결에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일 9월 국회 8월에 상정을 못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상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하는데 하는데 뭐 회기가 끝까지 있으니까 한 달 내내 무슨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을지는 예.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하는 데까지는 하겠죠. 뭐 10일이 걸릴지 15일이 걸릴지. 하지만 어쨌든 통과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일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연하는 과반이 것뿐이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저 아시다시피 180석 이상이 지금 뭐 정의당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 중간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지 못하죠. 과거에 보면 패스트트랙 할 때 민주당이 그걸 중단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걸릴 뿐이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 상정과 동시에 통과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조금 보겠습니다. 더 저는 뭐 타협의 여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본회의 상정도 있지만 이제 전원회의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전원회의에서도 사실은 뭐 상임위 다 모아놓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거기서 뭐 수정안도 내고 뭐 토론회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라서 뭐 물론 이제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형식적이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당은 안 한다고 이미 전원에. 그러니까 안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논의하자는 거거든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뭐 토론회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전원회의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안이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그 문체위 법안으로 올라왔잖아요. 사실은 예. 이게 언론 미디어 관련해서는 과방위에서 법안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약간 우회적으로 편법적으로 다룬 측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의도 자체가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게 거기에 대한 순수성이 좀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적 정당성이나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자. 그리고 아까 법의 미완성도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이렇게 명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좀 시민단체들의 의견들도 듣고 또 야당의 의견도 또 들어가면서 법이 늘 그렇게 합의돼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 중요한 예. 부분인데 사실은 근데 제가 보기엔 야당이 이거를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당에서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실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 이 언론개혁의 핵심적인 게 이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그렇죠. 이거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당내에서도 보면은 왜 이렇게 안 하냐. 계속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좀 뭐 일각에서는 이게 대선용 아니냐 하지만 이게 시행을 대선 이후로 잡고 있거든요. 내년 4월 이후로 잡고 있어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 논의 자체는 하면 된다. 제가 보기에 뭐 어차피 통과시킬 거니까 뭐 논의 안 하겠다. 우리는 뛰쳐나가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네. 제가 보기엔 논의하는 논의하면 근데 된다. 이제 언론개혁이라는 것이 이게 자기 입맛대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과거에 야당일 때 제안했던 방송법 관련해서 언론의 중립 독립성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이렇게 언론을 이렇게 얽매이는 이거 재갈 물리는 듯한 이런 법에는 강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제가 봐서는 오히려 순수성을 잃었다라는 측면이에요. 언론을 독립적으로 오히려 자율성을 할 수 있는 그 방송법 관련해서는 여지껏 야당이 제안했던 그 법마저 뒤집으면서 통과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론 개혁이라는 것이 민주당으로 봤을 때 개혁이지 과연 이것을 언론 개혁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측면의 문제제기가 있는 겁니다. 예, 잠시만요. 예. 청와대 얘기를 잠깐 해보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청와대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입장이 없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에서 유현민 비서실장이 나와서 자, 사회적으로 지금 의견이 팽팽한 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뭐냐라고 물었는데 없다고 했거든요. 잠깐 그 얘기 듣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거든요. 청와대는 원칙주의 이야기만 아니 할 수밖에 민주당을 없습니다. 향해서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출이나 그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까? 전혀 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는 청와대가 어떤 입장도 낼 계획이 없습니다. 네. 예, 청와대 입장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없고 일단 근데 뭐 여당 내에서도 반발 있는데 청와대 인사들이 저희 JTBC 보도에 따라서도 그렇고 최근에 강훈식 의원도 일부 우려를 표하는 게 사실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청와대는 따로 결국은 아마 다룬다는 건가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가고 있죠. 예.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또 시끄럽지 않게 어찌됐든 잘 마무리하는 게 최선의 목표일 것이고요. 아마 민주당 뭐 지금 송영길 대표나 입장에서는 내년에 이제 정권 재창출하는 게 목표일 것이고 예. 그리고 개혁 작업을 해야 본인이 또 어쨌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결국 임기 말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요. 물론 이게 그걸 꼭 저는 뭐 차별화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 개혁이나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뭐 1번 공약, 1호 공약이었고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지만 언론 개혁은 사실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당에서 특히 송영길 대표가 주도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저는 뭐 당연히 이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차별화 이렇게 볼 건 아니고 오히려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또 그렇다고 해서 서로 막 이렇게 부딪힐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갈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청와대가 여당과의 이 파열음에서 좀 중간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거부권 얘기도 나오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그러면 어떤 정도 청와대가 또 약간 중간적이라서 조율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청와대가 입장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뭐 당정이 뭐 일체가 돼서 여지껏 지금 여러 가지 이 개혁 작업들을 해왔는데
이 부분만큼은 입장이 없다라고 지금 발뺌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취했던 스탠스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언론의 자유를 끊임없이 과거에 야당 시절에도 그렇고 이것들을 주장해 왔는데 이것이 지금 여러 시민단체나 정의당 또 국민의당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 그 침묵 자체가 오히려 편들어주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저는 뭐 거부권 행사라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하지만 청와대가 무책임하게 뒤로 물러나 있는 것 자체도 오히려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뭐 원칙대로라면 만약에요. 통과시킬 거면 강하게 그 입장을 수긍하고 가라라는. 아니죠.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또 뭐 출장소냐, 하명 받았냐 이 얘기 분명 네. 나올 거예요. 뭐 그럴 수 뭐 있네요. 주체성이 없냐,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동안 보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역시 배우는 청와대였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또 결국은 나오겠죠. 뒤에서 지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나올 거라서 뭐 말씀처럼 사실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청와대가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타협의 여지는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그거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지금 국회 앞에서 안 할 거예요. 청와대 앞에 가서 하겠죠. 예. 여기서 시킨 거니까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결국은 대선의 유불리와도 관련돼 있는 것이고 여론을 살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 보기에는 뭐 가능성 열려 있고 야당도 저는 뭐 그냥 밖에 나가실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뭐 와서 협상을 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언론중재법 일단 7시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다시 속개가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지 아니면 뭐 내일이든 9월로 넘어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